그날 저는 분명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침부터 왼손이 저린 느낌이 들었지만 밤새 잠못 자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출근길에 버스를 타려는데 순간적으로 한쪽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래도 바쁜 출근길에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회의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동료들이 하는 말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서를 보는데 집중이 되지 않고 이유 없이 어질어질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점심시간 뜨거운 국을 먹으려다 왼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을 보면서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손목을 몇 번 주물러 보고 그냥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왜 말할 때 혀가 꼬여?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입 한쪽이 살짝 내려가 있었고 미묘하게 발음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걸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 젊고 건강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씻고 자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고 말을 하려 해도 혀가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들려오는 가족들의 목소리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침부터 계속되던 신호들을 무시했던 것, 제 몸이 보내는 경고를 알면서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던 것, 그저 피곤해서 그냥 신경 쓰지 않아서 병원에 가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지금 저는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을까요? 걸을 수 있을까요? 뇌졸중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치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뇌 속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세포가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단 몇 분 만에 뇌 조직이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인 뇌가 손상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말하는 능력, 걷는 능력, 심지어는 생각하는 능력까지 점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발병 후 3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뇌 손상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 초기 신호를 무시하거나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하며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루다가 결국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뇌졸중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뇌졸중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매년 10만 명이 넘습니다. 하루 평균 270명, 즉 매시간 10명 이상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병원에 늦게 도착해 치명적인 후유증을 겪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뇌졸중은 한번 발병하면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빠르게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면 신체의 한쪽이 마비되거나 말을 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평생 남을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뇌졸중이 단순히 노인들에게만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6, 70대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잦은 스트레스, 과로, 고혈압, 당뇨, 잘못된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젊은 나이에도 뇌졸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언제 누구에게든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한번 발생하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뇌졸중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라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뇌졸중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을 확실하게 알고 그 신호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뇌졸중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단 그 신호를 놓치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최근 지인분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올해 57세,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주부입니다. 남편과 자녀들의 건강을 신경 쓰느라 정작 자신의 몸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쑤시고 가끔 피곤함을 느끼긴 했지만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팔과 다리가 조금 둔한 것 같았고 손끝이 이상하게 저렸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잠을 잘못 잤나 보네. 움직이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평소처럼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던 중 순간적으로 한쪽 손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접시가 바닥으로 미끄러지듯 떨어졌고 큰 소리가 나면서 깨져버렸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내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며 금세 마음을 추스렀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이 일어나기 전까지 집안을 정리하고 아침을 차려야 했기에 아픈 손을 주무르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칼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계속해서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채소를 썰고 있었지만 칼날이 자꾸만 빗나갔고 손에 쥔 도구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이 말을 듣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이러지? 너무 피곤한 걸까? 하지만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몸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억누르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TV를 보며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남편이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왜 말이 이상해? 혀가 꼬이는 것 같아. 순간 박 씨는 자신이 평소처럼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듣기에는 분명 달랐던 것입니다. 박 씨는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입 한쪽이 살짝 내려가 있었고 말을 하려는데 혀가 굳은 것처럼 발음이 부정확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여전히 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피곤해서 그런가 봐. 그냥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한밤중 박 씨는 갑자기 한쪽 몸이 저릿저릿해지며 마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다리를 움직이려 했지만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려 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그 순간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던 박 씨의 이상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여보. 남편이 흔들었지만 박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나 괜찮아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입이 굳어버린 것처럼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손 좀 들어봐. 손. 제발. 남편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박 씨는 온몸이 굳어가는 걸 느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침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병원에 갔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때만이라도 병원에 갔더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뇌졸중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만약 몇 시간만 더 늦었더라면 회복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박 씨는 두려움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침부터 계속된 작은 신호들을 무시했던 것, 몸이 보내는 경고를 알면서도 가볍게 넘겼던 것,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병원에 가보지 않았던 것, 만약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남편과 아이들 앞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박 씨는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더 빨리 병원에 갔더라면 저는 아마 평생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뇌졸중은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은 미리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절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가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하십시오. 뇌졸중은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든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는 병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몸은 미리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 경고 신호를 빠르게 알아차리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FAST, 패스트 법칙입니다. F는 페이스, 얼굴 마비. 거울을 보고 얼굴을 확인해 보세요. 한쪽 얼굴이 미세하게 처져 있거나 웃을 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지 않는다면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A는 암, 팔 힘 빠짐. 양팔을 앞으로 들어 올려 보세요. 정상적인 상태라면 양팔이 똑같이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한쪽 팔이 올라가지 않거나 올린 팔이 저절로 떨어진다면 뇌졸중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S는 스피치, 말이 어눌해짐.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라고 말했을 때 발음이 어눌하거나 혀가 꼬이고 자신은 정상적으로 말한다고 느끼지만 상대방이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T는 타임, 시간이 없다. 이 증상이 나타났다면 한시라도 빨리 119에 신고하세요. 뇌졸중 치료의 골든타임은 단 3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나아지겠지 하며 기다리지 말고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박 씨는 다행히 빠르게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들은 이 신호를 놓치고 병원에 늦게 도착합니다. 그 결과 반신불수 상태가 되거나 심각한 언어 장애를 겪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뇌졸중의 경고 신호를 알게 되셨습니다. 이 정보를 모르는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은 이 신호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단 한 명이라도 이 정보를 보고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눈치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 누구에게나 뇌졸중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